안녕하십니까. 뉴스의 이면을 파헤쳐드리는 와이타임 정세 분석의 추구길입니다. 중국 경제가 전 세계의 근심거리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 AFP 통신은 14일 중국의 지난해 성장률이 4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인터뷰한 전문가 10명이 중국의 지난해 GDP가 전년 대비 평균 2.7%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건 2021년 중국의 성장률이 8%였는데 여기에 비하면 현저히 떨어진 수치이고요. 동시에 중국 정부 목표치인 5.5% 안팎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최악의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AFP통신은 이 중국 정부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제조업 활동과 소비에 제동이 걸리면서 성장률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3년 만에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했었죠. 문제는 2023년 올해 중국 경제가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의 여부입니다. 지난해 충격적이라 할 정도로 성장률이 낮았기 때문에 올해는 당연히 반등하게 될 것입니다만 그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것인가가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일단 세계은행은 최근 올해 중국의 GDP 성장률이 4.3%로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경제학자인 레이 양도 올해는 확실성으로 돌아가는 해라 그러면서 이 경제 최악의 시기 자체가 이미 지났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역시 비관적인 성장률이 도래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예바 국제통화기금 총재는 지난 1일 앞으로 몇 달간 중국은 어려울 것이고 글로벌 성장이 끼치는 영향도 부정적일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과 부정적 전망이 동시에 나오는 이유는 우선 이 중국의 코로나 상황이 워낙 유동적인 측면도 있고요. 시진핑 3기에 접어드는 정책 리스크가 예측 불가하다. 이런 측면도 있을 겁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중국의 코로나 전망입니다. 일단 중국의 코로나 상황은 그저 심각하다고 말하는 것조차가 부적절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블룸버그는 현지 시간으로 14일 네이처 메디신 저널에 발표된 연구를 인용해가지고 중국 수도 베이징의 인구가 2,200만 명인데 이 가운데 92%가량이 1월 말까지 코로나에 감염될 것이고 76%는 지난해 12월 말까지 이미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일본의 니케이 아시아도 14일 베이징 대학의 연구팀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가지고 중국 인구의 64%인 약 9억 명이 이미 코로나에 감염되었다 그러면서 간수성의 91%, 윈난성의 84%, 칭하이성은 약 80%의 감염률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영국의 리서치 회사인 에어피니티는 12월 이후에 누적 사망자가 34만 5천 명을 넘어섰고 4월 말까지 170만 명이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런 코로나 감염이 아직 정점이 이르지 않았다는 거죠. 니케이는 중국의 지방 정부들이 계속해서 급속한 감염 증가를 보고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네이먼구의 수도인 후하오터는 지난 10일 감염률이 74%에서 81% 사이라고 밝혔으며 이 허난성은 9일 89%의 감염률을 보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 때문에 코로나19 감염 정점이 앞으로 최소 2-3달 정도가 지나야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13일 중국 매체인 차이시는 정광 전 중국 국가질병통제센터 유행병학 수석연구원이 최근 열린 백신 연구 개발 관련 기자회견에서 일부 도시는 감염병의 정점을 지났지만 또 다른 도시들에서는 이제 막 시작됐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감염 절정은 2-3개월 정도 더 지속될 것이고 위중증 환자의 절정은 더 오래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중국 경제에 고스란히 반영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긍정적 시나리오들은 2월에 정점을 넘어서면서 3, 4월경에는 안정기에 접어들지 않겠나 하는 거고요. 이에 따라서 경제 회복 속도도 빨라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4% 중반의 경제 성장률 달성이 무난할 겁니다. 그러나 부정적 전망을 하는 사람들은 과연 하루하루를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코로나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점에 이르는 시기가 예상보다 훨씬 늦춰질 수 있고, 그런 와중에 변이 바이러스가 생겨나게 되면 3, 4, 5를 넘어 올 전반기 내내 큰 어려움 가운데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억눌렸던 소비 심리의 극적인 반등을 예상하기 어렵게 되면서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또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 하나 우려되는 건데요. 뭐냐면 중국 경제가 글로벌 경기 추세하고 맞물려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이 글로벌 경기 침체가 지속된다면 당연히 중국의 수출 동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이 중국 경제의 악화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이미 그런 우려는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13일 중국 해관 청소, 우리나라 치자면 세관이죠. 이 해관 청소에 따르면 중국의 작년 12월 수출액은 3,060억 8천만 달러 정도인데요. 전년 동월 대비 9.9% 줄었습니다. 이건 로이터의 시장 전망치 마이너스 10%보다는 약간 높습니다만은 11월 수출 증가율보다는 더 악화된 겁니다. 특히 12월 수출 증가율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됐던 2020년 1월, 2월, 그때가 이제 마이너스 17.2%였는데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만약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런 시일 안에 끝나면서 평화를 되찾게 된다면 글로벌 경기 침체는 회복기를 맞게 되겠죠. 그러면서 중국 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 침체가 과연 어느 정도 더 지속될 것인가의 문제가 중국이 2023년 경제 성장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중국 경제의 성장률을 가늠하는 또 하나의 변수가 바로 이겁니다. 시진핑 3기의 정책 리스크가 과연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이겁니다. 자유아시아 방송, 그러니까 RFA는 중국에 판에서 그런 보도를 했는데요. 13일 새해 중국 경제의 가장 큰 위험은 정책의 불확실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시진핑 주석의 정책 불안정성이 최대 리스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은 이어서 시진핑의 중국 정부는 정책의 일관성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데다가 공동부유 등의 이념에 치우친 정책, 더불어 빅테크라든지 교육 등에 대한 대대적인 제재 등이 중국 경제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은 또한 중국은 자본주의를 적대시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그러면서 말로는 민영기업 중시를 외치면서도 실상은 국진민퇴, 그러니까 국영기업은 발전하고 민간기업은 퇴보한다 하는 그런 개념, 국진민퇴를 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나마 리커창 총리가 자리를 잡고 있을 때는 민간기업의 재산권 보호 같은 이런 민영기업 중심 정책에 힘을 실어줬지만 시진핑 3기는 그런 경제관을 가지고 있는 전문적 경제관도 없을 뿐더러 시진핑의 이념적 정책에 제동을 걸 사람도 없다 보니까 이런 점이 리스크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유아시아 방송이 올해 중국 경제를 발목 잡을 최대 리스크를 뭘로 봤냐면 중국의 부동산이라고 봤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부문은 GDP의 약 30%에 달할 정도로 중국 경제의 사활을 쥐고 있는 분야죠. 그런데 중국 당국이 2020년 내놓았던 고강도 규제 대책 이후에 부동산 시장은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규제를 완화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만 번번이 벼락을 맞았던 부동산 경기는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었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은 중국 인구는 14억 명인데 지금 부동산 기업들이 짓고 있거나 짓다만 가오고 무려 35억 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한번 고꾸라진 이 부동산 기업들을 다시 살려내기는 아무리 엄청난 재정 지원을 한다 해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자, 그렇다고 중국 당국이 부동산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서 정책 구명을 무한정 지원할 수도 없고 전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상상도 할 수 없는 많은 집들, 35억 채 정도까지 짓고 있는 이 부동산 기업들에 대한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중국의 부동산 기업이 활황을 이루려면 집값에 대한 상승 가능성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야지 소비자들이 주택을 구매하게 되고 또 집값 상승 기대감에 투자도 하게 되겠죠. 그런데 현재 상황은 이미 부동산 경기가 시들어 버린 데다가 부동산 기업들이 이미 저질러 놓은 미완성 아파트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 집을 산다는 것 자체가 완전히 봉이 될 수밖에 없는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는 절대 살아날 수가 없다 하는 이야기죠. 여기에 부동산 경기를 기반으로 땅 짓고 헤엄치기를 해왔던 지방정부의 재정도 악화되면서 더 이상 정책적 투자를 하기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인구까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이러니까 아무리 중국 당국이 길을 써봐도 부동산을 살릴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중국 경제가 다시 날아오를 수 있다고 전망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지금 중국이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YTN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